런태기라고 하면은 러닝과 권태기의 이제 합성어죠. 취미로 시작한 달리기가 어느새 일처럼 느껴지고 싫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해요. 러닝 더하기 권태기, 우리 러너들이 겪기 싫지만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냈는지 저희 멘토님들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건데, 성현 멘토님부터 런태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야기 한번 재미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상현 멘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런태기가 2019년 때 처음 왔던 것 같아요. U 레이스라고 유발란스 마라톤이 첫 1기가 U 레이스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꾸준히 해서 10km만 했었는데 이제 MBRC 1기에 선정이 돼갖고 같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다가 MBRC 같은 경우는 목표가 그 동아 마라톤을 목표로 풀코스를 목표로 좀 훈련을 좀 진행하거든요. 8주 동안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로 할 수 있겠지 하고 같은 거 다 했었는데, 근데 결국 터졌던 게 동아 마라톤 풀코스 뛰는데 23km까지밖에 못 갔어요. 아까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무릎이나 정강이나 이런 아픈 부위 때문에 너무 아파갖고 걷지 못하고 저는 앰블 타고 왔었는데요.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9년, 8년 동안 거의 맨날 저는 취미로 러닝했던 사람인데 이 풀코스를 못 뛴다는 게 아예 처음부터 다쳤으면 못 포기를 했을 텐데 뛸 수 있는데도 갑자기 부상으로 못 뛰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그 다음에 코치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인 정형외과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갖고 갔었죠. 왜냐면 저는 취미로 달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병원 가갖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관절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V자 나이키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탈 관절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지금 뛰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라고 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껏 9년, 10년 해왔는데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있는 물리치료과 쪽에 있는 교수님이 그런 탈 관절인데도 운동할 수 있는 재활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외국 것들 또 스트레칭 하는 것들 참고해갖고 무릎 주변 강화를 시켰어요. 왜냐면 그걸 확실하게 믿었던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국 같은 경우도 몸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엑스레이, 뭐 MRI나 CT 찍어보면 척추 측만으로 해서 근육들이 다 잡아주는 거래요. 그리고 마동석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척추 측만이고 뭐 허리 안 좋은데 다 근육들이 잡아주는 걸로 그런 사례들 보니까 그러면 내 무릎도 주변 무릎 강화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항상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목표를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맨날 밥 먹듯이 30분씩 했었고, 그리고 목표는 서울 달리기 마라톤 때 10km를 목표를 잡았어요. 최고 기록이 그전에는 한 53분이었는데 이 정도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한 45분대, 46분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규칙을 5개 정도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병원이나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코치님한테 제가 외국에서 봤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되게 많이 여쭤봤고, 그리고 두 번째, 아프면 운동하지 않기. 앞서 코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프면 전 무조건 운동하지 않았어요. 컨디션 안 좋거나 잠 못 자거나. 대신 간단하게 보강 운동하거나 아니면 산책 갔다가 워밍업 정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세 번째 주변 부위 강화 운동하는 거, 무릎이랑 발목이랑 하체만 해도 한 15종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거의 3세트씩. 그러면 거의 30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변 부위 강화하면서 체계적인 운동 방법으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들 구별했어요. 인터벌에서 뭐 3분 50초 나왔다고 해서 꾸준히 나오지 않게끔 이건 운이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뭐 4분 20초대로 갖다 달려보자. 최대한 그런 식으로 타협을 봤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저에 대해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후회하지 않게끔 노력을 했던 거고, 쉴 때도 과감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달리기 마라톤을 할 때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 했더니 목표가 원래는 46분, 47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4분 53초 나왔어요. 원래는 3초를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커트라인 앞에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늦어갖고 45분 3초 나왔는데, 그래도 다 뛴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고 뒤풀이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었던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그때 다치게 했던 하프 마라톤을 안 아프게 달리는 거였어요. 더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뭐랄까 나중에 이렇게까지 내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 가지면서 뭐 오버페이스 안 하고 목표에 맞춰서 서달 때 4분 20초대로 해서 45분 나왔으니까 하프라면은 적절한 유지 한 4분 50초대 아니면 5분대로 달리면은 적어도 1시간 40분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또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LSD 하기보다는 무조건 20km 이렇게 뛰지 않고요. 보통 10km, 15km, 630으로, 600으로 가볍게 뛰고 자세나 스트레치 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기록이 1시간 40분 해서 사진 속에도 되게 만족하는 표정으로 나왔을 거예요. 저는 런태기가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달리는 데 있어서 즐기려면 어떨까? 제가 생각했던 글귀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처럼 런태기가 오시는 분들도 나만의 규칙을 정해놓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들로 꾸준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런태기 방법을 설정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 멘토님 마이크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런태기를 느끼기에는 러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러닝을 접하게 된 이유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타고 사이클만 타고 이런 게 너무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어보자. 그래서 홍제천을 나가서 처음 뛰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깃발을 들고 막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딱 봤는데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야반도주라는 크루가 그렇게 길을 들고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에서 보고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연히 MBRC를 하게 되고 재빈 코치님을 만나게 되고 러닝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항상 못 달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달릴 때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 유산소를 그렇게 빡시게 야 근손실 올 텐데 그리고 뭐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너한테는 유산소가 적합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 마라톤 10주 훈련반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몸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재빈 코치님이 이번에 서브 3도 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많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도중에 7주차 정도에 딱 코로나 때문에 동아 마라톤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10주를 다 못 채우고 한 7주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제가 한 5주차 정도에 무릎에 이상을 느낀 거죠. 너무 욕심을 내서 뛰다 보니까 평상시에 뛰지 않던 애가 하루에 막 10km씩 뭐 한 달에 뭐 200km 가까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기록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계속 달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57분, 55분 이렇게 처음 뛰었던 친구가 41분, 42분을 뛰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30분대 들어갈 수 있겠는데라는 욕심에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근데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단서를 받아 보이시나요? 이거 좌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정도를 뛰지를 못하고 웨이트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웨이트를 해서 몸이 무거워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뛰는 방법이 잘못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일단 웨이트 대회가 끝이 났고 러닝을 좀 쉬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러닝을 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 받고 정형외과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달리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달리던 도중에 지니 씨가 됐던 그 뉴발란스 앰버서더를 뽑는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죠. 저는 과제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서 계속 밤낮으로 뛰었죠, 그냥. 뉴발란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득했는데 결론은 안 됐죠. 근데 그때 몸에 이상 신호를 또 느꼈죠. 이건 TMI지만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한테도 밝히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병원을 한 번 더 갔죠. 이게 두 번째 장 진단서예요. 왼쪽에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 그렇게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5월 달에 무릎 연골 연화증을 또 걸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근데 병원 의사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관절경을 뚫어서 염증을 다 긁어내도 발발 확률이 뭐 80% 이상이래요. 염증을 완벽하게 긁어내지 않으면 그 자그마한 염증이 다시 커지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될 거다. 젊은 친구니까 재활을 해서 치료를 하자 해서 도수치료랑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러닝을 하지 않고 사이클만 타고 있어요. 제가 유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런태기가 아닌데 몸 때문에 런태기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지금도 솔직히 나가서 뛰고 싶어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 재미에 빠져서 제 몸을 돌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건강이었기 때문에 웨이트도 건강하자고 했는데 거의 지금 죽자 살자 직장인인지 운동인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지만 웨이트는 그래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항상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폼롤러도 하고 근데 러닝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 게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그냥 바로 뛰기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쿨다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뛰자 이런 마인드로 뛰었기 때문에 결국에 양쪽의 무릎에 문제가 생겼고 의사는 뛰지 말래요. 제 몸이 러닝에 적합한 몸이 아니래요. 근데 저는 무리해서 뛰지 않으면 저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유산소를 해야 되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고 제가 술과 담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이 러닝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킨 부분도 있고 저는 러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뛰고 싶지만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즐기자고 하는 운동인데 너무 빠져버리다 보니까 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거 그래서 러너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솔직히 이런 준비 운동이나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는데 제가 직접 다쳐보고 나니까 이제는 코치님이 해주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 다쳤을 때는 아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두 번째 반대쪽 무릎까지 다쳐보니까 이제 아니다 싶은 거죠. 재미있게 하자는 운동인데 너무 빠져든 나머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파서 못 뛰게 되고 못 뛰다 보면 이제 이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런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열심히 재미있게 달리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바보같이 달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런태기라는 건 부상 때문에 오지 않나. 뛰고 싶은데 못 뛰다 보니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흥미를 잃어버리니 이제 러닝을 멀리하게 되는. 야, 달리는 게 재미없어.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야, 부상 때문이나 요인적인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도 늘 거고 욕심이 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욕심 때문에 다친 거였고 지금도 솔직히 그 욕심을 다 못 버렸거든요. 다시 뛰면 꼭 섭스리 해보고 싶고 다시 뛰면 또 30분대 또 들어가 보고 싶고 지금도 그 10주 훈련을 가면 또 똑같이 할 것 같지만 다쳐보고 나니 드는 생각이 내 몸을 내가 너무 돌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런태기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는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정 멘토님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실 텐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앞에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아직 런태기가 온 적이 없어요. 저도 경력이 길지도 않고 런태기가 오기 전에 부상이 먼저 왔기 때문에 부상이 안 왔으면 런태기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재미있어서 계속 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왔고 오히려 저는 부상 때 못 달려서 오히려 그 간절함이 더 커졌던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부상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달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부상 회복에 집중을 하고 회복됐을 때 좋아하면서 달렸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런태기가 왜 올까? 결국은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더 잘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몸이 그걸 못 따라줄 때 아무래도 내 욕심만큼 몸이 되질 않으니까 좀 멀어질 것 같고 욕심 때문에 부상이 와서 안 달리다 보면 또 달리기가 왜 재밌는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런태기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왜 달리기가 좋을까? 나는 왜 런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달리기를 좋아하는지를 알려드리면 런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낯선 곳에서 달리기예요. 저는 생각보다 실증을 좀 잘 느끼는 타입이에요. 근데 달리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달리는 곳이 다양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지나 아니면 제 주위 동네를 달릴 때도 코스를 바꿔서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낯선 곳에서 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페이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이기 때문에
구경하느라 바쁘고 또 길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달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풍경과 내가 어느 정도 힘든지 이제 돌아갈 체력이 있는지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달리기를 하면 아무래도 달리기 역시 이래서 재밌지라는 걸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낯선 곳에 가면 꼭 달리기를 이제 일정에 잡고 그리고 일정에 잡지 않더라도 눈 뜨면 달릴 수 있도록 뭐든지 준비를 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낯선 곳에서 달려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무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사실 낯설게 보면 낯선 곳이 많아요. 동네니까 더 마음 놓고 코스가 있다면 갈 때는 아는 길로 가더라도 한 번쯤은 반대편 코스는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낯설게 보기 두 번째는 계절인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월 말에 이사를 와서 지금 한 3달? 4달쯤 돼가고 있는데 저는 홍제천을 뛸 때마다 놀라는 게 되게 계절 변화가 빨리 느껴져요. 그래서 봄에 이제 뛸 때는 겨울 느낌이 많이 났죠.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뛰니까 갑자기 튤립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뛰다 보니까 어느새 공사 현장이 또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같은 길을 달리더라도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느끼신다면 이 페이스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달리는 순간에 집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고 기분 좋게 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가 새벽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러시아인데요. 아무도 없죠. 전 여행지에서 달리고 싶은데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뭔가 무서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시아인이고 러시아는 한국인이 싫어한다는데 근데 새벽에 딱 나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되게 뭔가 새벽에 달리기를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라는 친근감을 느꼈고 그리고 뭔가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여행 중에 힘들었는데 새로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벽에 달리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풍경의 또 변화 되게 빨리빨리 풍경이 변하거든요. 해가 떠오르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등등등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새벽 달리기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달리기 매력에 엄청나게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꼭꼭 숨겨놨던 저의 3가지 꿀팁을 소개를 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